마켓포인트 시간입니다.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증시가 참 재미없다라는 맞습니다. 말이 많은데요. 국내 상황 어제 어땠나요?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매우 부족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거래 대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테마 위주로만 시장 흐름이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0.3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0.03% 소폭 하락했지만 지수 하락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매우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금요일이죠. 23일 날에 미국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됩니다. 연준 같은 경우는 CPI보다는 PCE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23일까지는 아무래도 이러한 다소 위축된 시장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 대주주 양도세를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매물도 연말로 갈수록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내년도 1월 달에 있는 CES 2023이라든지 아니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관련 종목들을 미리 스터디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조금 어떨까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도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매도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SM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에코프로, 3S, 그리고 오가닉 코스메틱, 그리고 휴마시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 특히 SM 같은 경우는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SM의 추가적인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SM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알테오젠과 CJENM, 그리고 제넥신, LNF, 삼강 MNT, 포스코 엠텍을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기간 순매수 상위 종목에도 SM이 상위에 랭크되었고요. 그리고 CJENM, 제넥신, 그리고 LNF, 삼강 MNT, 포스코 엠텍,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에이스테크, 휴젤, 서진 시스템을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 SM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 외에는 최근 아바타2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고 그리고 OTT 섹터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CJENM과 스튜디오 드래곤 또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간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LNF와 에코프로, 대주전자재료와 QRT, 알테오젠, 샤페론을 가장 많이 매도를 했는데 특징적인 점은 경기 침체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최근 들어서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시장 흐름이 녹록지 않다 보니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보다는 내년 1월 달에 있을 이벤트 CES 그리고 또 JP모건 컨퍼런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시장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전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엔터 그리고 콘텐츠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도 SM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번 제가 방송에서도 SM을 제가 한번 2번 정도 돈이 보이는 뉴스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 투자 포인트도 바로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SM의 지난번에는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 종료 이슈 때문에 급등을 할 거다.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그것뿐만 아니라 카카오 엔터나 이제 네이버 쪽에서 M&A 매각 이슈도 있기 때문에 SM을 주목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얼라인 파트너스가 SM의 지배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SM 이슈는 호재로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상승하는 섹터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섹터 어떤 종목들이 구체적으로 있었을까요? 네, 전날 같은 경우는 평소보다 더 개별 테마들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상하이의 모든 학교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원격 근무 관련 종목인 알서포트, 링네트, S넷, 그리고 소프트캠프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로봇 테마도 오랜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로봇 테마도 12월 중에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 잼스 힙을 출시가 유력하다는 소식에 로보로보나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어저께 새롭게 부각된 테마가 있죠. 바로 인공지능 테마인데요. 오픈 AI가 챗 GPT라는 채팅 언어 서비스를
공개하면서 이게 히트를 치자 이제 솔트록스나 마인즈랩,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농기계 테마도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북미 쪽에서 농기계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관련해서는 대동과 TYM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튬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실제 배터리에 사용되는 수산화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인 하이드로 리튬과 어발 리튬 그리고 지에넛 에너지 금양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외국인이 올라탄 농슬라, 대동 그리고 TYM이 급등하는 모습을 네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종목 중에서 한 종목만 픽을 해보신다면 어떤 종목을 일단 택하실까요? 국내 농기계 1위 종목은 사실 대동이죠. 대동인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TYM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가총액이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최근 농기계 관련해서 실적이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시가총액 부담이 적은 TYM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최근에 또 외국인이 올라타고 있는 농슬라 안에서 대동 그리고 TYM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종목을 픽해 주신다면 TYM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상승하는 섹터에서 이번에는 돈이 보이는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로 가져오셨을까요? 일단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를 한번 보시면 일단 강달러 기조가 최근에 정점을 찍고 하락하면서 금, 은, 구리 등 기금속 투자 펀드 수익률이 좋아진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사실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안전자산의 투자가 좀 더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제가 구리 관련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구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지속될 경우에 수요가 늘어나고 함께 가격도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요. 지난 2020년 코로나 발병 이후에 구리 가격은 올해 1분기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올해 2분기 4월부터 구리 가격은 다시 한번 하락을 하다가 10월을 저점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구리 같은 경우는 내년도 철강 금속 최대 소비국인 중국 쪽에서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살아난다면 저는 구리 가격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 전반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해당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대표적으로는 이구산업과 국일신동, 대창, 서원, 그리고 풍산, LS 전선 아시아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하자 안전자산에 속하고 있는 귀금속의 다시금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시각에서 추가적인 반등폭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지금 원자재 가격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하지만 일단 키포인트는 중국 쪽에서 인프라 투자가 이제 살아날 예정이기 때문에 살아난다고 봤을 때 중국은 철강, 금속 최대 소비국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은 함께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 구리 회복의 중심에는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자, 여러 종목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시나요? 오늘은 제가 이구산업 가지고 왔습니다.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1968년도 설립된 비철금속 전문 제조업체이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산업용 동이나 황동판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구산업을 가지고 온 이유는 실적 예측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시면 향후에 이구산업 투자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월 구리 평균 가격을 이번 당월 판매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12월이니까 11월 달 구리 평균 가격으로 12월 달 판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재고 자산을 3개월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지난 3개월 동안 구리 가격을 매수했던 매입 가격보다 지금 구리 가격이 더 높다면 3개월 전 구리 가격보다 지금 구리 가격이 더 높다면 이구산업의 영업이익은 지금보다 훨씬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구리 가격은 급속 빠르게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구산업 같은 경우 2021년 구리 가격이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3,344억 원 기록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356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03% 급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분기와 3분기에는 구리 가격이 꺾이면서 이구 산업 실적도 좋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다시 10월을 기점으로 구리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 훨씬 좋다라고 미리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년도 중국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된다면 이구 산업의 구리 가격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구 산업은 지금보다는 더 좋은 실적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고요. 차트 보면서 보충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리 가격 추세와 이구 산업 주가 흐름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이후에 이구 산업의 주가는 조정을 받았고 최근 10월을 저점으로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일단 내년도 중국 인프라 투자를 고려했을 때 지금 21선 돌파 구간이긴 하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3,5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구 산업 관심 있으셨던 분들,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셨던 분들은 오늘 매니저님께서 해주신 내용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이 코로나 중국 봉쇄 완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물론 인프라 투자 그리고 완화가 된다면 꾸준히 앞으로 좋아지겠지만 최근에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향 저희 고려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최근에 그 무증상자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 데이터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도 했죠. 이런 관점을 봤을 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중국 정부 자체적으로 다시 제로 코로나를 시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백지 시위 같은 경우도 중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다시 한번 제로 코로나를 시행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방향은 앞으로도 방역을 완화하는 쪽으로 네. 이어갈 것이니 구리의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 알아봤고요.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세계 최대 인공지능 연구재단인 미국의 오픈 AI가 대화형 AI 서비스인 챗 GPT 3.5를 공개하자마자 공개 5일 만에 네. 베타 테스트에 참가한 사람들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관련해서 어저께 우리 관련 종목들,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도 새롭게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오픈 AI라는 기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픈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와 그리고 샘 알트만이라는 Y 콤비네티어라는 회사의 창립자가 함께 설립한 회사입니다. Y 콤비네티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테슬라의 CEO와 샘 알트만이 함께 창립한 그런 오픈 AI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챗 GPT 3.5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애플 시리랑 그리고 아마존의 알렉사와 다른 차원의 개인 서비스를 보여주는 챗봇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챗 GPT 4.0 버전이 나오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인공지능 개인 비서 자비스와 비슷한 수준의 역량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봐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4.0 버전이 나오면서 국내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스터디 차원에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국내 최대 AI 관련 종목인 똘트룩스와 그리고 마인즈랩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셀바스 A, 나무기술이 관련 종목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던 AI 그리고 인공지능 테마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서 굉장히 큰 이미 시세가 났는데 어떤 종목을 픽해 주실지 소개해 주시죠. 그 중에서 제가 코난 테크놀로지 가지고 왔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언어와 영상 부분에서 인공지능을 가미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주요 매출처는 총 2,500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중에 대부분이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또 5년 이상 장기 고객 비중이 55%에 달하기 때문에 고객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공공기관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계약은 지속적으로 연장 계약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객 수가 누적돼서 쌓여간다라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주주도 SK 커뮤니케이션과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주요 주주로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AI4 텍스트 같은 경우는 텍스트의 문장이나 음성 대화의 표면적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고 대화 가능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자료를 검색할 때 사용되는 서치, 그리고 또는 분석할 때 사용되고요. 그리고 감정 노동이 심한 상담원을 대신해서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4 비디오 같은 경우는 비디오 내 객체를 인식해서 비디오 장면의 맥락과 의도까지 이해 가능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매출 비중은 크지 않지만 이 부분에서는 한국항공우주와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한국항공우주와 항공방산보안 부문에서 PHM이라고 그 고장이라든지 아니면 수명 예측 시스템을 지금 현재 구현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회사 측에서 발표하기로는 지난 6월 달에 발표하기로는 한국항공우주가 개발한 이제 KF-21이나 FA-50 그리고 수리온 등과 같은 전투기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해당 전투기의 이제 수명 예측 서비스나 정기 점검이 필요한 정확한 시점을 미리 예측해서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 보시면서 제가 매매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달에 공모가 25,000원에 상장을 했고요. 청약 경쟁률은 1,300대 1을 넘어가면서 굉장히 흥행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다시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가 부각되면서 21선을 돌파하고 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장이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장 초반 시장 상황을 참고하면서 매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가지 이슈 살펴봤고요. 마켓포인트 MBN 골드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습관 투데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